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프로젝트에서 맡은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곡가이자 사운드 디자이너인 지금 현재 벨라킹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이제 뭐 유럽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잠시 한국에 거주하면서 개인 앨범이랑 이제 이 작품 이외에도 다른 작품에서 이제 음악이랑 믹싱, 뭐 사운드 주로 이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작업한 영화들이나 작품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전에 작품 했던 거는 보통 이제 독립 단편 영화, 아니면 이제 장편,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광고, 이제 음악하고 사운드 작업했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작품들이 좀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았어요. 예로 이제 장승남 감독의 바니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하고 사운드의 총결산이라고 볼 수 있는 단편이지만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던 작품이었어요. 그다음에 다른 작품은 이제 송민호 감독의 바운더리 1편하고 2편. 이것도 역시 좀 뭔가 드라마적이란기보다는 되게 좀 실험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사운드랑 음악이라기보다는 많이 좀 새로운 장르를 약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되게 하면서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이제 개인 앨범, 여태까지 했던 영화 음악들하고 이제 좀 합쳐서 앨범도 내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피아노 앨범도 내고 있고, 현재는 이제 가을 앨범이라고 해가지고 계절마다 지금 앨범을 하나씩 내려고 하는데, 봄 앨범은 이제 피아노 앨범을 하나 냈고, 이제 가을 앨범 준비 중입니다. 여러 나라에 사셨던 걸로 아는데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물론이고 그런 경험들이 본인의 음악이나 그런 배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저한테 이제 음악이나 사운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을 이제 음악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각각의 나라가 가진 점을 좀 이렇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이 이제 주는 되게 충격적인 면모, 아니면 이제 본받을 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것에 대한 이제 존중하게 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라는 게 좀 없어졌죠? 뭔가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했던 독특했던 그런 단편 영화들을 했었을 때 그 감독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 그리고 감독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빨리 캐치하게 된 중요한 그런 요소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그런 게 가장 크지 않나. 일단 독일에 간 이유가 되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되게 이건 달랐다라고 생각하는 점? 왜냐면 미국에 가기 전에 독일에 갔던 거잖아요. 독일이 이제 한국에서 바로 처음 갔던 해외 같은. 맞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클래식 음악을 한국에서 전공을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더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본고장이 독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목표는 저는 이제 영화 음악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이제 영화 음악을 이렇게 가르치는 또 학교가 있었어요. 충격적이었던 한 부분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죠.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였던 거죠. 근데 제 성향은 오히려 좀 보수적이보다
약간 더 진취적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싶은데 그 수업을 들어보면 아주 옛날에 찍었던 영화를 아직도 보면서 수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자를 하고 의논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뭐 좋아했던 영화 중에서 해리포터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그냥 묵인이 돼요. 응? 다음 친구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그런 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특히 독일 선생님들이 약간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고 이제 제 담당 선생님은 다행히도 프랑스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은 그래도 좀 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좀 품어주실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수적이었다는 면에서 그 점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활 자체도 그렇고 물론 지금은 이제 10년 전이니까 좀 달라졌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마디나 파펠 이 작품에서는 사운드 디자인을 맡고 있잖아요. 작업하면서 어떤 점이 좀 흥미로웠고 어떤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작품 딱 처음 보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이 일단은 종이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종이도 아닌 뭔가의 그 중간 지점을 이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부분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놀던 막 종이 인형 수준이 아니니까. 근데 그냥 종이 소리를 쓰자니 이 질감이 너무 가볍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인공 구프란 이제 그 발자국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얇은 책하고 엄청 두꺼운 책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만든 소리예요. 가장 이제 종이 질감하고 사람하고 그 중간 부분을 찾으면서 사운드로 찾았던 게 가장 흥미로웠고 어려웠던 거는 그 감독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게 대사는 없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어간다. 그 만약에 놀라면 놀란 소리 이런 소리가 이제 그걸 음성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 배경은 이제 중동이잖아요.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각 나라의 음성이 정말 다 다르다는 거를 거기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큐시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디렉션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옆에서 제가 지시를 하면서 듣는 게 아니니까 엉뚱한 소리가 많이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몇 번을 녹음을 하고 막 지금 어떤 분은 한 3-4번까지 벌써 녹음을 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던지 스토리 측면이나 캐릭터 측면에서 조금 정이 더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거고 미화돼서 표현돼서도 안 되고 하는 거지만 아버지한테 좀 더 정이 갔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저희 가족 엄마랑 마찰이 많이 심했었는데 한편으로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가족이니까 내 방식대로만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어머니도 어머니 방식대로만 하면 이제 제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 중간 지점을 이제 찾아가면서 지내고 있죠. 근데 훨씬 더 나아졌어요. 이렇게 서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발전이 있더라고요. 여기 캐릭터인 그 아버지도 분노와 이제 그 폭력으로밖에 표출을 못하는 그 감정 상태가 물론 용납될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이해가 되지가 않나. 그래서 디자인 측면으로도 유일하게 아빠만 심장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심장이 보여지지 않지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저 심장이 있는데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적으로 보여지는 그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이제 영화 작곡이나 사운드 작업을 하시면서 좀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작업할 때 늘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감독의 의도. 사실 영상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영상은 그야말로 감독이 같은 세계를 함축한 거니까 그 이상의 뭔가를 더 알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이제 신호를 읽어서 제가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거나 해서 이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요소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분석을 하죠. 보면서 어디에서 음악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어떤 사운드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해야지 음악을 만들더라도 다른 길로 안 새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지 효과적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감독의 의도와 이제 감정의 분석, 이렇게 두 가지죠. 지금 이제 마디나 파파일 단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스토리의 중심이 중동이잖아요.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영화가 배경이 한국이었다면 어떤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어떤 그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다룬다면 어떤 주제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지. 이게 여성 인권이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슈지만 사실상 저는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이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정말 다 같이 관심이 있고 다 같이 참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많이 무지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집에서 제 음악 분야나 제 사운드 분야를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또 하나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게 이제 성에 대한 부분도 한편으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사고여로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예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지만 정말 더 다른 세계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서로가 서로를 공부를 해야 되는 점이 분명하게 있구나. 인간의 존엄성이 더 생기게 돼요. 인간 자체라는 게 이런 거고 이게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게 아니라 남성도 여성의 생태계나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여성도 알고 본인 남성에 대해서도 좀 알고 여성도 이제 반대로 그런 식으로 이게 서로가 같이 이게 공부를 하고 알아가면서 좀 여성 인권에 대해서 더 존중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이 나오면 어떨까. 너무나 우린 매일 뉴스에서 보잖아요. 아동폭력도 그렇고 여성 인권이 계속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 주제로만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좀 해결책을 줄 수 있고 희망적으로 줄 수 있는 남성도 여성학을 배우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반대로 여성들도 그렇게 배우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요. 뭐 영화도 많이 보는 건 당연하지만 책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 요즘에 좀 추천해줄 만한 영화나 책이 있다면? 추천해줄 책은 사실 이 인생작이 있긴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제 그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졸업바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그냥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서 아니면 인간관계나 뭐 죽음의 형태나 이제 자연이 주는 지혜나 뭐 자유의 본질 등에 대해서 이제 좀 새로운 세상에서 눈뜨고 싶을 때 사실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헤르만 헤세의 책인데 원래 헤르만 헤세 하면 데미안이 제일 가장 유명하죠. 많이 또 있고 근데 창작하는 특히나 창작을 요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좀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상반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요. 나르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종교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이제 금욕 생활을 하면서 그 종교 세계에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골드문트는 굉장히 반대로 감성적이고 자기가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모험을 하고 자유로이 생활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자양분을 가지고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인물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두 인물을
그 에세이가 이제 문맥적으로도 너무 조화롭게 그걸 잘 엮어가지고 굉장히 읽으면서도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나열을 했을까. 문맥적으로도 너무 좋고 이야기적으로도 이렇게 상반되는 보통 두 사람이 만나면 굉장히 너는 왜 그러니? 라는 듯이 이제 서로 헐뜯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할 텐데 여기는 이제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철저하게 이해해주고 옹호해주는 굉장히 창작하는 분들에게는 좀 뒤통수를 맞게끔 되게 기분 좋은 뒤통수를 좀 맞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글귀를 하나 읽어주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작품하고도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글귀인데 이게 이제 그 힘들어하는 골드문트한테 나르치스가 해주는 말인데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의 세계로 넘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식하는 거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존중해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서로가 대립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